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아가를 무척 갖고 싶어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루는 아내가 마녀에게 찾아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이 씨앗을 가져가 화분에 심고 좀 기다려보렴.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테니. 아내는 기뻐하며 마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녀는 마녀에게 돈을 주었죠.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분에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화분 옆을 지켰답니다. 얼마 뒤 큰 튤립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내는 무척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펼쳐진 잎에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러자 꽃잎들이 모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꽃 속에는 한 아이가 앉아있지 뭐예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그 소녀를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작은 아이로구나. 너의 이름을 엄지공주로 해야겠다. 엄마는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고 제비꽃잎으로는 매트리스, 장미꽃잎으로 담요를 만들어 주었어요. 엄지공주는 편안한 새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침대에서 잤고 낮에는 테이블 위에서 놀며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못생긴 개구리가 창문에서 나타났어요. 개구리는 소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개굴, 세상에서 제일 작고 아름다운 소녀구나. 내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개구리는 재빠르게 호두 껍데기를 잡고 창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집 근처에는 늪이 있었어요. 그 못생긴 개구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 거기에 있었죠. 그 개구리의 아들은 아빠만큼 못생겼는데 아빠가 그 소녀를 데려오는 것을 보자 좋아서 개굴개굴 울어댔어요. 개굴, 개굴. 그만 울거라. 소녀가 깨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깨어나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개굴. 아빠와 아들은 소녀가 머물 곳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울에 연꽃을 띄워 소녀를 올려두자꾸나.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까. 아빠 개구리는 그녀의 침대를 연꽃잎 위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따사로운 햇볕 때문에 엄지공주는 잠에서 깼어요. 집이 아닌 걸 눈치챈 그녀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무서워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빠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는 엄지공주에게 갔어요. 여기 네 새 친구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멋진 집을 새로 준비했단다. 늪의 아주 깊은 물속에 있지. 아빠와 아들은 호두 껍질로 만든 엄지공주의 침대를 들어 떠나보내고 나뭇잎 위에 그녀만 남겼어요. 그 순간 빨간 물고기들이 따라 수영하며 못생긴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못생긴 개구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엄지공주에게 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말아라, 작은 소녀여. 우리가 구해줄 테니. 그들은 모두 함께 그녀가 앉아있는 연꽃잎의 줄기를 씹어서 끊어버렸어요. 이제 연꽃잎은 흘러가 물이 흐르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녀를 위해 초록색 잎을 위한 길이 열렸고 모든 새들이 감탄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작은 소녀가 있다니. 그녀가 큰 왕풍뎅이를 지나치는데 그가 재빠르게 그녀를 구조해서 나무 위에 착지시켰어요. 나무 위에 있는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는 무슨 벌레니? 그리고 나를 왜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왕풍뎅이야. 너 같은 벌레는 처음 봐. 내 친구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잠시 후 다른 모든 왕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보기 위해 같은 나무에 둘러앉았어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모든 왕풍뎅이들은 그녀의 대단한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꼈죠. 너 참 웃기게 생겼다. 얘 봐라. 불쌍하게도 날개도 없구나.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우리는 너처럼 못생긴 친구와 있고 싶지 않거든. 엄지공주는 여름을 혼자서 보냈어요. 그녀는 꽃잎의 물을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냈죠. 오랜 시간이 지나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여름 옷을 입은 그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지요. 저 멀리 땅이 보였어요. 그 땅은 짚으로 덮여 있었어요. 오래 걸은 후에야 그 땅에 다다를 수 있었지요. 그녀는 곧 지푸라기 아래 들쥐의 집을 찾아내었어요. 엄지공주는 음식을 얻고자 문을 두드렸고 보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절한 들쥐가 그녀를 안으로 들었지요. 그녀는 들쥐가 준 모든 음식을 전부 먹어치웠어요. 들쥐는 엄지공주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마. 너무 좋아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내 이웃이 올 거야. 그는 나보다 더 좋은 분이지. 만약 그와 함께 간다면 더 편하겠지만 시력이 나쁘다는 걸 기억해야 해. 아주 재미난 동화를 말해주면 좋단다. 그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잠시 후 등에 벨벳 털옷을 입은 두더지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죠. 나라라 무당벌레 내일은 결혼식 엄마가 새 드레스 사주실 거야. 그 두더지는 예쁜 엄지공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죠. 나는 좀 전에 구멍을 파고 터널을 만들어서 왔단다. 너만 좋다면 그 길로 가서 내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구나. 엄지공주는 망설였어요. 들쥐가 동의하자 엄지공주도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길을 떠났죠. 곧 그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날개는 양옆에, 머리와 발은 깃털 아래에 있었죠. 내가 올 때는 여기 없었는데 아마 구멍으로 떨어진 게 틀림없어. 엄지공주는 숲속 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지저귀곤 했었죠. 그들 중 한 마리일 거라 생각되어 무척 슬펐어요. 들쥐와 두더지 모르게 그녀는 제비에게 돌아가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이 새는 여름 동안 지저귀던 그 새 중 한 마리일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 새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 얼른 오거라, 엄지공주야.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프로 누빔 이불을 짰지요. 그 길로 다시 가서 제비를 덮어주었어요. 그녀는 담요로 쓰는 바카잎을 적셔 제비의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예쁜 새야, 빨리 낫길 바래. 다음날 엄지공주가 제비에게 갔더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날 살렸어. 바로 회복될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따뜻한 나라에 있는 내 친구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밖은 아직 추워. 이 따뜻한 침대에서 쉬면 곧 회복될 거야.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충고를 한 뒤 꽃잎에 물을 받아 제비에게 가져가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 제비가 어떻게 덤불 속으로 떨어졌는지 들을 수 있었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친구들만큼 빨리 날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피곤해졌고 그러다 떨어진 거였어요. 마침내 봄이 오고 다시 한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제비는 이제 엄지공주와 헤어질 시간이라고 생각했지요. 나와 함께 숲으로 가고 싶니? 나도 가고 싶어. 그치만 내가 떠나면 들쥐가 무척 상심할 거야. 그렇다면 안녕, 엄지공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제비가 날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여름을 앞두고 엄지공주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여름이다. 벨벳 두더지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해. 엄지공주, 우리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야 해. 겨울이 오면 당신과 땅속에서 함께 살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춥고 어두운 땅 속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볕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머리맡에서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가장 사랑하는 제비가 머리 위에 있지 뭐예요?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곧 두더지와 결혼하여 햇볕이 없는 땅속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고 말하였어요. 곧 겨울이야. 우리는 더 따뜻한 나라로 갈 준비를 마쳤어. 우리랑 가자. 은혜 갖고 싶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엄지공주는 제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엄지공주와 제비는 숲과 바다 그리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날아갔어요. 그 후 두 친구는 더 따뜻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아주 멋진 곳이었죠. 태양은 더욱 빛나고 하늘마저 빛이 났어요. 이것이 내 집이야. 마음껏 꽃을 가져도 좋아. 정말 아름다워. 제비는 엄지공주를 아름다운 꽃잎에 내려주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잎 사이에서 그녀는 무척 행복했지요. 꽃잎에 앉아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어요. 꽃잎에는 유리만큼 빛나는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는 이 꽃의 요정이었어요. 모든 꽃들은 그만의 요정을 갖고 있었지요. 그는 손가락만큼 키가 작았지만 어깨에 빛나는 날개와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처럼 작으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네 이름은 뭐니, 소녀야? 내 이름은 엄지공주야. 그 요정은 그의 왕관을 벗어 엄지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나와 결혼해준다면 너는 모든 꽃들의 왕비가 될 거야.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헤쳐온 엄지공주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멋진 요정의 프로포즈를 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요정은 엄지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엄지공주의 어깨에 두 날개가 생겼어요. 엄지공주는 이제 요정들의 여왕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옛날 어느 먼 곳에 단짝 친구 둘이 있었어요. 이웃인 그들의 이름은 케이와 고다였지요. 케이와 고다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앞마당에 장미 한 송이씩을 심었어요. 그 장미들은 함께 자라겠지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답니다. 케이와 고다는 겨울밤 고다의 할머니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눈과 추위는 어디서 오는 거죠? 고다가 물었어요. 저 멀리서. 고다의 할머니는 대답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성이 있었지. 눈의 여왕은 그녀의 마법으로 만든 그 성에서 혼자서 살았단다.
눈의 여왕은 매우 아름다웠고 얼음처럼 순수했지. 하지만 눈의 여왕은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얼음 속에 수많은 기적과 마법을 숨겨왔어요. 그 얼음 거울처럼요. 그 얼음 거울을 통해 눈의 여왕의 사악한 눈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고다는 눈의 여왕이 창문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케이, 할머니, 눈의 여왕이에요.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에이, 추위에 떠는 고양이를 봤겠지. 할머니, 그 눈의 여왕이 진짜로 올 수 있어요? 오라 그래. 내가 굴뚝으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아마 금세 녹아서 물이 돼버릴걸? 거울을 보던 눈의 여왕은 케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날 굴뚝으로 던져버려 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얼음 가시야, 내 파워를 받아라. 이 소년을 찾아내 그의 눈과 마음을 가져와. 그의 눈은 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뺏어버리거라. 눈의 여왕은 얼음 가시에게 명령했어요. 갑자기 고다의 집 앞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얼음 가시들은 빠르게 고다의 집으로 향했고 무슨 일일까 궁금했던 케이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봤어요. 고다가 외쳤어요. 케이,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 내 눈. 뭔가 내 눈을 찔렀어. 내 심장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눈의 여왕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의 눈과 심장이 쏘이자 케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고다가 케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자 케이는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있게 내버려둬. 뭔가 이상했어요. 케이는 절대 이렇게 무례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케이의 무례함은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됐지요. 케이가 썰매를 타려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고다는 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다에게 다시 신경질을 냈어요. 케이는 썰매에 올라타더니 가버렸어요. 고다는 따라가 보았지만 놓치고 말았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 나타났고 케이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고다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의 여왕은 그를 얼음의 성으로 데려갔지요. 고다는 케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창문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겨울도 지났지만 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고다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건네준 거울을 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단짝 친구 케이를 찾기 위해 출발했지요. 용감한 소녀는 지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케이를 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침내 그녀는 강가에 다다랐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케이에 대해 물어볼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녀는 강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갈매기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 강은 너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줄 거야. 하지만 먼저 너는 강에게 선물을 줘야 한단다. 고다는 그녀의 아끼는 목걸이를 풀어서 강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 앞에 어디선가 작은 보트가 나타났지요. 고다는 그 강이 그녀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보트로 점프하자마자 그 보트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보트는 고다를 다른 강변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무지갯빛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한 비밀의 정원이었어요. 고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껏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이상하게도 향기가 전혀 나질 않았죠. 고다는 정원 한쪽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바로 정원의 주인이었지요. 환영한다, 아름다운 소녀야. 그녀는 미소로 고다를 반겨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녀는 다시 정원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정원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고다가 말했어요. 괜찮단다. 이리 와. 난 오히려 네가 와서 기쁜걸? 오랫동안 아무도 이 정원에 오지 않았거든. 이제 말해보렴. 여기엔 혼자 무슨 일이지? 고다는 꽃의 여인에게 친구 K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알고 있는지 물었죠. 그러나 그녀는 고다 말고는 본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저는 빨리 K를 찾아야 해서요. 꽃의 여인은 그녀가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K 말이니? 잠깐만. 어디선가 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고다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꽃의 여인은 눈의 여왕에 대해서 듣자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눈의 여왕? 그녀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 그녀 때문에 수년간 내 꽃들은 향기를 잃었거든. 그때 갑자기 그녀는 고다의 머리를 빗어주고 싶어 했어요. 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고집을 피웠고 고다는 그 빛이 마법의 빛인 걸 알게 됐어요. 그 마법의 빛은 고다가 알고 있던 모든 기억을 잊게 했어요. 오직 행복한 기억만 남았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그저 재미로 했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다가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갔는지도요. 하지만 정원 주인의 모자에 있는 장미를 보고는 그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마법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고다는 잠자는 정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돌아왔어요. 그녀는 즉시 강가로 갔어요. 보트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고다는 그 까마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까마귀를 따라간 고다는 얼음바다에 도착했어요. 얼음바다 한가운데에는 얼마 전 도착한 해적선이 있었고 까마귀는 그 해적선에서 멈췄어요. 고다는 그녀의 보트로 그 해적선에 다다랐지요. 그래, 이게 그 여왕의 성으로 가는 배니? 이 해적선이?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고 그중 한 소녀가 고다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가 가는 곳을 가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안 가. 그 무렵 눈의 여왕은 K의 지난 기억을 모두 잊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성공이었지만 그녀가 뭘 하든 고다는 K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고다? 고다? 곧 너의 마음도 얼음처럼 변하고 너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될 거란다. 고다의 친구 K가 눈의 여왕의 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그를 잊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잊을 수 없어. 그는 내 단짝인걸. 그를 찾아야만 해. 고다가 대답했어요. 그 해적 소녀는 고집 부리는 고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고다와 함께 해적선에서 머물며 친구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고다는 K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해적 소녀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K를 향한 고다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술록을 가져다 주었어요. 눈의 왕국에서 가장 빠른 술록이었지요. 그리고 고다에게 길도 알려주었어요. 그 얼음 마녀를 잡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네가 우리 배도 구하게 되는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은혜 갚을게. 고다는 대답했어요. 그 술록을 타고 고다는 길을 나섰어요.
고다는 눈의 여왕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술록은 그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싶었지요.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북극에 다다랐어요. 현명하신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거울을 가져왔구나. 고다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녀에게 거울이 있는 걸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의 거울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으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마법의 거울이야. 오직 진실만을 보여주지. 그 진실이 깊숙하게 숨어 있더라도 말이야. 깊숙하게. 고다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눈의 여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눈의 여왕은 아주 착한 소녀였지요. 그녀가 만질 때마다 꽃들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릴라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특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를 꼬마 마녀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와 놀거나 얘기하지 않았지요. 혼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소원을 빌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얼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음으로 성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죠. 사랑과 기쁨 없이 혼자서요. 고다는 눈의 여왕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서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있는 케이를 발견했죠.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어. 케이, 나야. 고다, 나 기억하지? 케이는 고다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여기 있는 다른 것들처럼 얼음으로 변해버렸지. 고다는 눈의 여왕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놔둬! 그는 이제 내 거야. 너 역시 얼음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아니, 넌 못해. 케이, 사랑해. 케이는 천천히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고다, 네가 기억났어. 격분한 눈의 여왕은 그녀의 지팡이를 재빨리 흔들어 얼음의 저주를 걸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고다는 거울을 꺼내 그 저주를 비추었어요. 거울에 부딪힌 그 저주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뭔가가 나타났어요. 눈의 여왕이 고다의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그녀를 비추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지요. 바로 릴라였어요. 갑자기 눈의 여왕은 그 작은 소녀가 되어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안녕. 케이와 고다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부터 그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자랄 거예요. 그들이 앞마당에 심었던 바로 그 장미들처럼요.